일요일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명도 협상을 좀 하려고 해요. 원래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분들이긴 한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명도 좀 저항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아, 나 이제 좀 나가야 되는구나. 제대로 인지가 된 거죠.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명도 저항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잔금 납부를 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됐고 더 이상 시간을 많이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다음 주에 갑자기 나가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점유자의 상황을 듣고 그리고 최대한 점유자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드리되 너무 늦지 않게 명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기로 한 커피숍에 다 왔고요. 원래는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집에서 만나기는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근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고 낙찰자분하고 같이 만나서 점유자분과 협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점유자분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대화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사 갈 합의서 작성하고 오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점유자랑 만나는 상황은 촬영이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집에 몸살이 걸려서 몸살이 걸려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애들이 셋이나 되세요? 아이고, 그 집을 좀 알아보셨다고요? 예, 근데 이게 2월 초 금요일 나가려고 하니까 수요일날 나가려고 2월 8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점검을 한 지가 꽤 돼서 그러면 이자를 9원을 넘게 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 나갔을 때 조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자를 내야 돼서 조금 드릴 수 있는 게 조금 곤란해져요. 괜찮으시겠어요? 많이는 못 드리고 저희가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나가시기 전에 차라리 이제 점유자분께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너무 늦게 지나버려가지고 어린애들이 있다 보니 할인을 무조건 그때 나가려고 계약서를 그러면은 이제 쓰신 거고 그러면은 가계약도 저희가 이제 날짜를 확정하면 이거 하려면 무조건 본계약 바로 나가죠. 쓰시나요? 그러면 이사비 이런 거는 그냥 못해 드리지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지금 법적 조치가 쭉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홀딩을 해줄게요. 6주예요. 6주가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명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이제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명도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사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명도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명도를 잘하는 방법 3가지 꿀팁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혼자 명도하시는 분들 이 방법으로 명도하시면 명도 그냥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점유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분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새 아이들이 있었고 특히 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새 아이들과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찾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경매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챙길 여력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이런 집주인 분들은 그 생활 수준을 갑자기 크게 변화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이 근처에 다니는군요. 아이가 이제 5살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라고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됩니다.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내가 공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 학교 여기 다니나요? 막내는 몇 살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죠.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이 지역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큰아이 학교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려는 이유가 아직 막내가 어리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빨리 아이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충분히 공감을 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사 가는 날짜를 정해주세요. 지금까지 그 협상이 계속 안 됐던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화내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했는데도 대화를 거부하고 이제 갑자기 이사 날짜를 충분히 달라라는 의사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사 날짜 조금 더 줄 수 있어. 하지만 이사 그 날짜에는 꼭 갔으면 좋겠다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요구한 게 이사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사비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 돈으로 이자를 내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날짜까지 이사 기간을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이사를 가주신다면 제가 이사비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연장해 드림으로써 저희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미납관리비가 꽤 있었거든요. 미납관리비, 공과금 모두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하셨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 합의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작성을 하실 때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문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사할 것을 합의합니다. 그 이후에 명도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본인이 사인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쓴 서류가 법적 효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법적 효력에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합의가 됐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죠. 이렇게 명도 합의서를 쓰게 되면 대부분 원하는 날짜에 잘 이사를 가시고 약속을 지키곤 합니다. 점유자가 편하게 이사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명도죠. 편하게라는 건 돈을 많이 들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편하게, 내가 충분히 머물 만큼 머물었다라는 생각으로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감정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점유자님이 이사를 간 이후에 이 영상은 업로드 될 거고요. 아마 그때 되면 우리 이제 낙찰 받으신 멤버님도 곧 수익을 이루시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명도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